자, 시간이 흘러서 이제 개장이 한 18분여 앞으로 다가왔네요. 그 기간 동안 또 공시를 살펴봐야 되기 때문에 공시로 보는 주가 전자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호진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기업 들어가기 전에 짧게 뭐 좀 여쭤볼게. 3분기 실적 공시 마감이 원래 15일 어제 아니에요? 저도 이제 그렇게 알았는데 네. 사실은 근데 저 14일에 죽는 줄 알았거든요. 공시가 네. 왜 이렇게 많이 나오나. 네. 뭐 다 살펴보느라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게 보니까 분기 마감 이후에 45일이더라고요. 네네네. 네, 그렇게 보면 10월이 31일까지잖아요. 아, 그래서 11월은 14일까지고. 아. 네. 그래서 14일까지는 3분기 실적을 공시해야 해야 되는 거죠. 되는. 네, 대부분 해야 되고 뭐 신규 상장이나 일부 기업들 뭐 이연된 기업들이 월말까지 특수한 경우, 네, 특수한 해외 경우. 법인이 있어서 연결을 해야 되는 경우는 조금 네, 그런 경우 기간을 약간의 좀 여유를 더 주는 거고 어. 뭐 대부분 기업들은 어제까지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 기업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12월 말 결산 기준으로 결산 기준으로. 네, 그렇게 결산하는 기업들 기준으로 보면 이제 11월 14일까지는 전부 다 공시를 해소됐다. 이게 조금 꺼림직한 기업들 보면 전자공시 들어가 보면은 이제 3분기 실적 안 나온 기업들이 왕왕 있는데 네네. 조금 유의를 할 필요도 있겠네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그래도 분기 보고서는 조금 괜찮고 반기나 이제 그렇죠. 결산 때 그럴 때는 진짜 위험하죠. 그 좀 위험하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그런 거 참고하시고 공시로 보는 주가 첫 번째 기업을 볼까요? 아, 그것도 이제 기업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공시를 이제 다 봤잖아요. 실적을 다 봤잖아요. 네. 네, 얼마 전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좋았다 뭐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 이번 실적 발표라고 좀 특이한 동향이 있어요. 뭐죠? 그 기업들의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제 좋은 기업들을 중심으로 봤기 때문에 안 좋은 기업들은 그냥 넘어갔는데 막상 이제 실적 발표가 딱 지나고 나서 기관 수급들이 들어오는 걸 보니까 네. 안 좋은 기업들,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자금이. 네. 안 좋을 건 이미 뭐 대충 예상했다. 그렇죠. 안 좋은 걸 이미 업황이니까. 예상했고 또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이익이 성장, 이걸 바닥으로 해서 이익이 다시 성장할 것을 기대되는 기업들이 보인다는 거죠. 미래를 보고. 네. 그래서 보통은 1분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연말 결산이나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난 다음에 이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걸 기대하면서 좋은 기업들이 좋은데 그렇죠. 3분기의 성향은 약간 다르다. 이런 것들을 좀 느꼈던 것 같습니다. 네. 그것도 참고해 볼 사항이네요. 네. 자, 오늘 기업 첫 번째는 뭐죠? 오늘 기업들은 이제 저는 실적이 좋았던 걸 봤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이긴 한데 당장 사야 된다 이런 기업들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포인트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 기업은 애니플러스입니다. 애니플러스. 네, 이게 애니플러스가 대표적으로 뭐 그냥 속된 말로 이제 오타쿠 기업 뭐 이런 얘기들 하죠. 서브컬처라고. 덕후라는. 네, 덕후라고 하는 네. 그런 이제 기업으로 표현이 되는데 올해 이제 히트했던 작품 중에 하나가 슬램덩크라고 있잖아요. 그렇죠. 슬램덩크가 영화에서 올해 영화 시장이 굉장히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이 슬램덩크가 이 관람객이 40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런 애니메이션에 대한 시장이 충분히 있다라는 걸 보여준 이제 사건이었죠. 근데 이 애니플러스가 어떤 사업이 메인이냐면 애니플러스와 애니맥스라고 하는 뉴스 애니메이션 채널을 하는 게 메인입니다. 그러니까 네. 어린이용 채널이 아니고 뭐 김열의 칼날이든가 이렇게 이제 어른들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서비스하는 채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성인 애니메이션. 네, 성인도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 그래서 이 성인 애니메이션을 서비스하는 대표적인 서브컬처 기업이다라고 이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뭐 대형 미디어도 있고 한데 애니플러스가 지금은 이제 대표 기업이 됐고요. 일단 3분기 실적을 보면 389억의 영업이익 74억이 나왔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이 150% 이상 증가했고요. 영업이익도 50% 이상 증가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영업이익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요 내용을 좀 보면 사실 가장 큰 거는 드라마였어요. 가슴이 뛴다라고 이 자회사인 이제 위메드가 그 가슴이 뛴다라는 드라마를 3분기에 이제 3분기 방송 송출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매출이 이제 100억대 이상 잡히면서 그게 이제 매출 증가와 이익 증가에 크게 기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4분기에는 오히려 실적이 조금 감소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전반적으로 이제 실적이 다른 사업에서도 실적이 괜찮았어요. 특히나 또 애니맥스라고 하는 새로운 이제 그 뉴스 애니메이션 채널을 3분기에 인수하면서 그 실적이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애니맥스 실적도 4분기 내년 이제 온기로 반영된다 그러면 이 서브컬처 관련된 시장 자체가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금 보긴 봐야 된다. 그리고 이 서브컬처가 언제 어떻게 또 터질지 몰라요. 이제 예전에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슬램덩크가 터지면서 관심을 한번 받았다 그러면 또 하나의 어떤 모멘텀들이 있을 향수를 거다. 불러일으키는 뭐 그렇죠. 트렌드 같은 것들. 그러니까 향수도 있는데 지금 보면은 이제 웹툰에서 가장 우리나라 웹툰에서 가장 대작이 저거였거든요. 그 나 혼자만 레벨업. 모르실 텐데 잘 네, 굉장히 큰 모르겠어요. 히트였고 네. 글로벌리도 엄청나게 큰 히트였어요. 근데 그게
그 일본의 애니메이션 제작사를 통해서 제작팀이 되고 있거든요. 내년에 서비스가 된다고 하는데 아마 이게 또 하나 서브컬처에 대한 시장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하고 있고 어쨌든 서브컬처 관련된 시장은 성장하는 건 분명하다. 그리고 그 시장이 성장할 때 이 가장 부각받는 기업이 애니플러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긴 관점에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애니플러스 시가총액 1,700억, 3분기 매출은 389억? 389억. 네, 영업이익 74억. 숫자에 비해서는 시가총액이 좀 낮은 것 같은데 싼 것 같기는 한데. 순이익이 잘 안 나옵니다. 아, 네, 이게 연결 대상으로 자회사들이 많기 네. 때문에 네. 그렇군요. 영업이익 대비해서 순이익이 좀 덜 나온 편이죠. 네. 자, 두 번째 기업은 뭡니까? 아, 사실 이게 탑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액터즈 소프트입니다. 오늘 준비한 것 중에라도 네, 탑픽. 오늘 탑픽. 네. 최근에 본 기업 중에서는 이만큼 영업이익 성장이 나올 만한 기업이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얼마 전에 실적이 발표됐는데 실적이 발표되고 사실 주가는 급락했습니다. 네, 이게 이유가 이 회사가 이제 실적이 좋았던 이유가 보면 미르라고 혹시 아세요? 위메이드가 어떤 서비하는 회사인지 얘기도 안 해주고. 액토즈 화면에 소프트. 먼저 나왔구나. 네, 액토즈 소프트 이제 네. 그 위메이드가 서비스하는 미르라는 게임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중국의 리니지 같은 엄청난 미래의 전설. 뭐. 네, 미래 전설이라고 이제 중국에서 리니지 우리나라의 리니지급으로 이제 잘 되고 있는 게임이에요. 이게 20년 전부터 서비스되고 있는 MMORPG PC 게임인데 네. 이 게임에 대한 로열티가 아직도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계약에 대해서 이제 다시 리바이징 이제 다시 재계약이 되면서 연간으로 이 게임에 대한 계약금이 1,200억을 받기로 했어요. 그리고 이 1,000억은 위메이드로 가고 200억은 이제 액터즈가 받기로 했거든요. 네. 3분기에 일시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3분기 실적이 매출액 361억에 영업이익 267억으로 엄청 잘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실적 나왔을 때 좋은 실적이 나왔을 때 주가가 빠진 이유는 굉장히 명확하죠. 3분기에 들어오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은 꺾일 거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시총이 지금 시가총액이 한 1,400억대 정도 되는데 그런데 그 영업이익은 연간으로 한 적어도 250억, 300억 정도 되는 회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주가가 못 가는 건 3분기 일시적이고 이제 성장성이 안 보인다.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약간 불식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위메이드가 얼마 전에 컨퍼런스 콜에서 미르4와 미르M, 모바일 게임 이미 개발된 게 있는데 네. 이 게임을 내년 2분기와 4분기에 중국에 서비스하겠다라고 발표했거든요. 근데 이 액터즈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위메이드가 받는 이런 그 수익금, 로열티의 20% 정도를 같이 쉐어해요. 그러면 이게 매출이 얼마나 나올 거냐, 이게 기대감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네. 사실 리니지가 국내에서 뭐 PC 게임 매출이 한 2천억 정도 되는데 모바일 게임으로는 1조까지도 찍었어요. 단일 게임으로. 그러면 5배 정도의 효율이 있었던 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중국 업체가 20년 된 MMORPG를 가져가기 위해서 연에 1,200억을 썼어요. 그럼 PC 게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못해도 지금 5천억에서 6천억 정도, 1조 정도는 나온다고 이제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런 게임이 모바일로 리바이스 되는 거예요. 모바일로 나와서 그것도 원조 그 모바일 게임이 나온다는 거죠. 그럼 저는 볼 때는 적어도 PC 게임만큼의 매출, 최소한 정말 못해도 PC 게임만큼의 매출이 나올 거고 잘하면 리니지처럼 뭐 5배 정도의 효율을 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로열티를 받는다고 할 때 액터즈 소프트가 저는 한 적어도 700억에서 1,000억 정도의 영업이익이 보여요. 네. 근데 시가총액이 1,200억? 네, 1,200억. 그러니까 이제 성장 잠재력이 엄청나게 큰 거죠. PER이 뭐 1배대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 왜 못 가냐? 이제 워낙 그 위메이드가 미르4나 미르M에 대해서 중국 서비스 하다고 계속 얘기했었는데 안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신뢰도가 약간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위메이드가 얘기한 것처럼 퍼블리셔 선정이 올해 된다. 그러면 액터즈 소프트는 주가가 굉장히 세게 갈 수 있습니다. 네. 퍼블리셔라는 게 이제 배급사, 그렇죠, 영화로 치면 배급사. 배급사고 네. 게임으로 치면 공급하는 그렇죠. 유통사. 유통사. 네. 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유통사가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당장 내년에 서비스되는 일정이 약간 차질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중국에 서비스되는 건 거의 확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와 액터즈 소프트가 다 움직일 수 있는데 네. 지금 영업 레버리지가 이제 액터즈 소프트가 훨씬 더 세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사야 된다는 거 아닙니다. 단기 급등을 했었다가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네. 급등에 따라 투자 경고를 먹고 네. 또 급등했죠. 실적 발표 후에 주가 또 내려가는 그렇죠. 변동은 크고. 네. 그래서 이 퍼블리셔 선정이 이제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뭐 충분히 사도 된다 이렇게 보고 오케이. 있습니다. 액토즈 소프트의 공시를 또 받고 이번엔 또 하나 더 볼까요? 그다음에 휠라 홀딩스인데 필라홀딩스. 네, 저는 이 기업의 실적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너무 좋아요. 네. 이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나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좀 기업인데 그러니까. 이 기업의 실적 독특하죠. 발표를 할 때 보면 그 팩트시트라든가 IR 자료 같은 거를 IR 홈페이지에 굉장히 상세하게 다 공개를 해요. 네. 이렇게 투자자들한테 정보를
자연스럽게 다 오픈하는 이런 기업들 저는 굉장히 좋다고 보고 있고. 그렇죠. 그 공정 공시죠, 진짜. 그렇죠. 그리고 이제 2026년까지의 계획을 정확하게 발표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때까지 어떻게 갈 거라는 사업 계획들을 발표하고 있는데 이 계획에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지금 실적이 어떻게 반영이 되고 있다라는 것까지 상세히 다 얘기를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굉장히 편하게 여길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되죠. 물론 이제 그 계획을 지킬 수 있냐는 또 별도의 문제긴 한데 거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 좋은 건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인 PM몬테가 계속해서 장내 매수를 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던 거죠. 근데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6년까지 지금 연내 매출이 뭐 4조가 안 되는데 4.4조 4천억 정도의 매출에 영업이익률은 뭐 10%대에서 15%, 16%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거든요. 근데 그런 계획에 맞춰서 지금 우리 회사는 싸니까 우리는 계속 늘리고 있어, 지분 늘리고 있어라는 걸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이런 회사들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이제 판단이 되고요. 자산 매입했으면 속 태워버리면 더 좋죠. 자사주 말고 대주주가 사는 거니까. 대주주가. 네, 최대주주가 계속 지분을 늘리고 있는 거죠. 네, 경영권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올해 매출액을 보면 3분기 매출액이 9,900억에 영업이익 925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이제 매출액은 큰 차이는 없었어요. 2% 상회했는데 영업이익이 33% 상회했거든요. 요게 보면은 이제 국내 사업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어요. 국내 사업 필라 홀딩스, 필라 같은 경우에 구조 조정을 거치고 있는데 국내 사업은 매장을 좀 줄이고 있고, 그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재고를 조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효과가 좀 빨리 나타나는 게 아닌가. 그리고 그러니까 필라 같은 경우에는 단가를 높이고 있는데 그 단가를 높이고 있는 작업도 조금 효율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익률이 조금 생각보다는 빨리 올라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만약에 이렇게 구조조정이 빨리 조정이 되면서 내년 이후에 다시 성장하는 그림이 나온다고 하면 필라 홀딩스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장에서 관심을 가질 만한 구간이거든요. 네. 참 그 이익에 비해서는 견실하고 진짜 이만한 기업이 없는데 손은 잘 안 나가는. 그랬죠. 네. 왜냐하면 이제 기본적으로 필라 홀딩스라고 하는 필라의 브랜드가 계속해서 꺾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갈 수가 없었던 건데 이게 이제 재고 조정이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끝나고 정말 브랜드 리뉴얼이 끝나고 다시 반등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에서는 반대로 굉장히 세게 관심을 가지고. 배당 성향이나 이런 건 좀 파악된 건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보지는 않아요. 다시 체크되면 보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한번 우리 그 특집을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배당 연말이 다가오니까 미리미리 준비하는 의미에서 배당 알겠습니다. 성향이나 아니면 뭐 그런 쪽 기업들. 알겠습니다. 기업이 하나 더 있는데? 하나 더 있는데 시간 괜찮나요? 네, 괜찮다고 합니다. 네. 하나는 이제 현대 엘리베이터입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네, 얘기 많이 들었었죠. 그때는 이제 뭐 현정호 회장 관련해서 얘기를 들었었는데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매출액 6,801억 원에 영업이익이 424억 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이제 표를 보시면 2분기의 매출과 큰 차이는 없죠. 근데 영업이익률이 갑자기 2.4%에서 6.2%로 늘어났단 말이에요. 확 늘었네요. 네, 요게 좀 신기했어요. 좀 그 매출이나 이런 것들을 요즘 뭐 건설 경기도 이렇게 썩 저기 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죠. 어디 엘리베이터를 근데 그 매출을 직접적으로 제가 한번 까봤거든요. 그랬더니 물품 취급 장비 제조업이라고 회사에서 구분해놨는데 이게 이제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매출 같거든요. 이 매출이 늘어났어요. 2분기 대비해서 2분기에 4,300억이 안 됐는데 3분기에 4,600억으로 늘어났고 이 부분에서 영업이익이 이제 160억이 나오면서 2분기 대비해서 156억이 증가했거든요. 이게 가장 큰 기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대 모백스라고 그때 현물 출자하는 기업이 연결로 편입되면서 그게 영업이익이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근데 이제 회사에도 한번 문의를 잠깐 했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오히려 예전에 한 7, 8% 영업이익률을 기록하다가 2%대로 떨어졌거든요.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그 원가가 많이 증가했는데 판가 인상이 늦어지면서 이 마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판가는 이미 올린 상태에서 원가는 이제 감소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게 지금 반영이 된 게 아닌가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 엘리베이터 사업이 영업 레버리지 구간에 들어간 것 같다. 그게 좀 이제 생각이 들어요. 이제 매출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률이 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매출이 증가하는 건 실적이 계속해서 좋아지는 그런 구간의 초입에 있다라고 판단이 돼서 여기도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률이 회복되면서 정말 사업이 좋아진다 그러면 예전에는 이 회사 PE가 굉장히 높았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 좀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회사가 이제 더 이상 대주주가 빼먹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이제 디스카운트 요인도 좀 감소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본격적으로 된다는 건 이익의 질이 바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초반에는 이제 시장을 들어가야 되니까 막 외형 성장의 포인트를 둬서 뭐 막 저가 수주도 하고 막 수주만 하다가 안정권에 들어가면 이제
조금씩 이익이 쌓이는. 그거랑은 조금 다른데. 다른가? 네, 영업 레버리지는 이제 회사가 고정비가 있으니까 고정비를 커버하고 나면 이제 변동비는 이제 매출에 따라서 조금씩 증가하는데 고정비는 커버가 되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는 영업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구간인데 그 이제 인계의 마진을 딱 넘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네. 착각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생방송 오래 앉아 있다 보면 네. 오히려 제가 설명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거죠. 좋습니다. 네. 다음에는 배당 쪽으로. 네, 알겠습니다. 자, 전자 공시생 블로그 운영하고 있는 장우진 팀장이 수고를 해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